안전마진이라는 개념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거냐면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거예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돼. 그 회사의 가치가 1,000만 원이야. 그 회사의 가치가 1,000만 원이면 가격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요? 가격은 700만 원에서 6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분식회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했고 아무리 로봇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전마진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어느 정도 40에서 60%야. 아까 같이 얘기하면 1,000만 원짜리야? 가치가 1,000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한 600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려.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이 사람의 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던 게 증권 분석에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증권 분석에 나와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적정퍼는 얼마 정도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11배에서 13배. 미국 적정퍼는 우리나라에도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2에서 26배.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해자가 뭔지 아시죠? 해자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개념으로 이 성의 주변에 깊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해자라 그래요. 그럼 1차적으로 접근이 어렵잖아요. 경제적 해자라는 건 뭘까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안전한 그런 해자라는 거죠. 그런 단어를 처음 썼던 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 어떤 주식이 좋냐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그런 회사가 좋아. 그리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뭐였죠? 코카콜라지. 처음에는 배당이 전체적인 배당이 한 3%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처음 샀을 때의 가격 대비 얼마예요? 배당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총 주가가 100원인데 3원 해주면 3%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배당의 3%는 똑같아요.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100원인데 주가가 쭉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샀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받는 걸까요? 30%. 코카콜라가 왜 망하지 않는다고 봤을까요?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공개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특허권을 인정해서 남들이 그거를 만들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코카콜라는. 베끼려면 베껴봐. 뭐 실제로. 근데 20년이고 지나도 그것에 대한 레시피를 안 밝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 애플이 나오고 나서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애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들, 어플,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태계들이 많아서 거의 생필품에 가까워질 정도의 어떻게 됐어요? 워런 버핏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따만큼 애플 주식을 사잖아요. 이제는 누구도 못 쫓아오는 그런 생태계를 유지했네? 이런 것들. 전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계속 사용했는데 다른 거 새로운 거 딱 바꿔타면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윈도우잖아요.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왜 이것들을 계속 써요? 다른 것을 쓰면 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 비용. 다른 거로 바꿨을 때 내가 더 많이 돈이 드는 것 같은 그런 회사의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경제적 해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대표적인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일 때, 1억일 때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브 회사는 광고비를 엄청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새거서 했잖아요. 날마다. 거기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위해서 일하지만 유튜브 회사에서는 돈을 안 줘요. 알죠? 이해되죠? 근데 유튜브 회사는 그런 사람들 막 모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난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합치면 그건 유튜브가 가져가는 수익과는 연결된다는 거.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나라 SNS는 다 대부분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게 다 그래요. 머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원가 우위는 뭐 이것들이 대량 생산하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가치가 떨어진 양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 미국 회사죠. 그렇죠? 물류회사. 여기는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판매를 하게끔 한 물건을 갖다 주고 좀 단가를 싸게 낮추는 거. 삼성전자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그 외국에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좀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게 파운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최고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단연 대만의 TSMC죠. 1등이에요, 단연. 압도적인 1등이에요. 삼성전자에서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쪽은. 주가가 오르는 것은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듯이 힘들게, 당연히 산 위로 밀어 올리듯이 힘들죠. 근데 떨어지는 것은 히말라야 눈사태처럼 한순간이다. 오를 때는 그렇게 어려운데, 사실 보면 지금 5,000표 올랐지만 5,000배까지 오르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 이런 예에 해당되는 것도 볼게요. 1987년도에 뭐가 있냐면 블랙 먼데이인데 하루 만에 22.6%, 하루 만에. 지수가 22.6%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거는 100% 이상도 떨어졌죠. 지수가 떨어졌다. 하루 만에 22.6%예요. 한 달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요거 사야지, 요거 팔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걸어놔요. 그래서 어떤 지수화 시켜서 그 지수가 이렇게 되면 팔아야 돼. 지수가 이렇게 되면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매도하는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쫙 빠진 거잖아요. 그럼 쫙 빠지면 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저쪽? 그럼 우선 이 사람들 뭘까요? 사태 파악이 먼저일까요? 파는 게 먼저일까요? 파는 게 먼저죠. 왜 그런 거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억이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5천만 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자산으로 해서 빌려둔 돈들이 많잖아요. 모든 회사나 모든 금융기업도 똑같아요. 그럼 1억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5천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담보 가치가 5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담보 가치를 1억으로 생각하고 빌려줬던 은행에서 뭘 요구할까요? 너 담보 가치가 이렇게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담보 가치를 더 올리든지 너 빨리 현금을 수혈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너 돈 내, 갚어. 그쵸? 은행에서 재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지금 당장 기간 내에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그게 부도잖아요. 그 연쇄부도가 금융업이 연쇄부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기업도 쓰러지고.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하루 만에 22점 털었는데 완전 복구될 때까지 2년이 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 2008년도. 그 당시에 뭐였냐면, 집을 10억짜리 샀어. 그러면, 당신 집을 10억짜리 사세요. 그럼 우리가 10억 빌려줄까요? 심한 경우는 10억짜리 사세요. 15억 빌려줄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왜 집을 사기만 하면 막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10억짜리 사서 10억 빌려주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어디다가 다른 채권들 있잖아요. 다른 채권을 만드는데 잘라가지고 막 채권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채권들을 만들고 어디에 그 채권에 쓸려 들어갔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이 만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그 채권을 잘라서 넣고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가 보증해 줄게. 또 보험회사가 그걸 사가지고 또 연쇄로 투자하고 연쇄 투자도 이게 눈덩이만큼 커져서 어느 회사가, 어느 증권회사가, 어느 채권회사가, 어느 보험회사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빌려줬던 그 원래 채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부도가 나는데 갚지 못하는 거로 쓰러지니까. 이래서 은행권들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면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게 됐죠. 베어스턴스 파산하게 됐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금융권들이 파산하고 이러니까는 연쇄가 부도가 되게 크게 났던 거예요. 미국발이죠, 미국발. 그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어요. 그게 리먼 브러더스 파산되고 약 6개월에 45%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6개월에. 근데 얼마까지 되냐? 4년. 전고점 회복하는데 4년 정도 걸렸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이에요, 이거. 이때 봤을 때 아시죠? 한 달 만에 34%가 폭락했어요. S&P 500 기준이에요. S&P 500. 40%, 34%. 이전 11년 동안 쌓아왔던 상승분을 그냥 한 번에 다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지만 내려가는 건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빠르게 내려가. 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겨서 쳐라라는 거예요. 이겨서 쳐라, 이겨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 투자하라는 거죠. 뭐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무도 이런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쳐서 이기라 한다라는 건 주식을 일단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단 하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영역이냐면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도박의 영역이에요. 샀으니 오를 것 같아. 이 이유를 생각하죠. 지금 막 상승장이잖아. 오를 것 같아. 근데 그 상승장이라는 생각들은 내 생각이지 언제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 펑 터지게 되면 이 터지기 전까지의 원인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 어떤 A와 B가 부딪혀가지고 Z로 펑 터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블랙스완이잖아요. 블랙스완. 나타났지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놓고 친다. 이건 뭐냐면 기업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아무리 가치를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 1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격은 5천만 원이에요. 야,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아? 이렇게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했다라고 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러면 지금 그 가치가 1억인데 지금 가격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가치만큼만 가격이 간다면 그때 팔아도 나는 5천에 수익이겠네? 이런 것들이 이겨서 친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하거나 기본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해서 다 맞아 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탕 터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매도해요. 이거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금융투자회사 다 가지고 있어요.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로 돼 있어요. 세상에는 고수가 없다. 나를 포함한 누구도 스스로 고수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거 두 가지잖아요. 난 고수야. 나는 평생을 투자했어. 그리고 책을 내잖아요. 이대로 투자하면 넌 수익률 얼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내가 고수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 투자하면 돼.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난무해요. 근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사기꾼이에요. LTC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TCM. 노벨 경제학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머리가 얼마나 석학이겠어요. 그러면서 계산식, 수학적으로 계산식을 만들어내요. 계산식을. 야, 이렇게 투자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어. 이래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거물급의 투자회사들이 다 투자한 거 엄청나게. 완벽한 모델이야. 예측 불가 변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개월 만에 파산하게 돼요. 199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나는 지금 못 갚아. 배째라 뭐 이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그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아케고스라는 사태는 뭐냐면 빌황이라는 그 한국계 투자자들이 거물급 투자자예요. 되게 이 사람들도 되게 유명해. 이스승도 되게 유명했고 되게 헤지펀드를 되게 운영했던 사람이고 투자의 귀재라고 막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자기 자본이 1조면 거기에 대해서 뭐 50배, 100배 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선물 옵션까지 해서 그것에 대한 자본들을 다른 금융 계통들이 막 해줬던 거죠. 여기서도 삐끗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폭락장에서 13조 원이 증발하게 된 거. 그래서 빨리 손절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돈 빌려줬던 거. 그래서 굵직굵직한 회사는 빨리 손실을 줄였는데 몇 년 전에 잘 기억하시면 미국 내 은행이 망했대.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여기에 가담했다 돈을 못 빼가지고. 폰지 사기는 야, 너 여기다 1,000만 원 투자해? 내가 그럼 다달이 10%씩 이자 줘.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 준다. 근데 내 통장에 12달 10%씩 들어오는 거예요. 오, 이거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이상한 것 같은데 되니까. 그러니까 한 5달, 6달 되면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자식들, 야, 해! 내가 이렇게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10%씩 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입소문이 막 타고 날아가는데 진짜 준대.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거기 들어오면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새로 유입하는 자금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자를 줘요. 그 눈덩이처럼 투자한 사람들이 또 투자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투자금이 이만큼 생겼을 때 그 뒤로부터 이자를 주지 않고 딱 끊고 딱 숨는 거.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잖아요.